구조체 사용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에 선언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체 변수, 이게 자료형이라고 했어요. 사용자 자료형인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렇게 변수 이름과 자료형을 쓰면 되는데 자료형 자리에 스트럭트 포인트를 썼다고 했죠. 만약에 타입 def로 저장해 놓은 이름이 있다, 제정이 한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가 자료형이고 p2라는 변수를 했고 초기값으로 10과 20을 했다. 이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요. 이렇게 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 p1이 멤버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p1 변수 이름에다가 점 한 다음에 멤버 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출력할 때도 p2.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구조체 변수의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나요. 그래서 값을 비교하려면 멤버들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이것 예제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디버깅 모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메인이 진입자 함수니까 메인을 보고 우리가 스트럭트 포인트를 이렇게 했겠죠. 또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바깥에 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렇게 어디든 정의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보고 왓치나 콜 스택을 보시면 콜 스택에 메인 함수 하나니까 메인 함수 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P1, P2를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스트럭트 포인트 P1, P2를 선언했기 때문에 P1, P2가 됩니다. 그럼 P1, P2가 주소값인가요? 아니죠. 배열처럼 이런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P1의 값으로 x에 8, y에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뭐였어요? 아직 값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P2도 보시면요. P2도 00으로 원래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8이라는 거랑 0이라는 거랑 아직 쓰기 전에 값이 그냥 있었을 뿐이죠. 0으로 초기화된 거랑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하나를 실행시켜보면요. P1에다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P1의 Y에다가 2라는 값이 들어갔죠. 그리고 P2, P1 했을 때 대입했어요. 이 대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P1의 변수에 P1 변수는 포인트, 스트럭트 포인트 타입으로 XY니까 4바이트, 4바이트에서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 8바이트에 적혀있는 0과 1의 값을 P2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겠다. 그 0과 1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과 2의 값이 1, 2로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1, 2로 이렇게 대입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자료형이 같고 그리고 자료형이 같다는 얘기는 크기와 0과 1이 어떻게 써있는지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P1이 P2에 이렇게 대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P1과 P2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if 한 다음에 P1과 P2를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printf %d 해가지고 뭐라 할까요? P1 때는 P2 값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그랬더니 되나요? 안 되나요?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런 코드 모드로 했을 때 이게 에러가 지금 현재 밑줄을 긋고 에러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를 보면요. 스트럭트 포인트 타입이랑 이게 는는이라는 영산자가 이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영산자가 스트럭트 포인트 타입, 구조체 타입은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true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P1과 P2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멤버 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P1.x와 P2.x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y까지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엔드엔드로 묶어서 P1.y는 P2.y 이렇게 하시면은 멤버끼리 비교를 하시면은 이렇게 비교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디버깅 모드에 들어가 있네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true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멤버를 비교해야지 그냥 구조체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네,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비교하는 것이면 컴파일 오류가 나고 구조체 변수의 값을 비교하면 각 멤버들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구조체를 사용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person의 캐릭터다 이렇게 하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p1.h로 해서 이 멤버 person 멤버의 구조체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한번 코드로 볼게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우리 디버깅 모드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메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스트럭트 퍼슨 보통은 이렇게 구조체를 여기다가 써서 전체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리고 string.h 파이 그 라이브러리 갖다가 쓰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person이라고 p1이라고 구조체를 선언했어요. 그럼 구조체 p1이라고 선언됐죠. 그리고 h에 32가 들어간 게 아니라 초기값으로는 아무 값이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스트럭트 p1이라는 메모리의 변수에 대한 사이즈를 설정했는데요. 그럼 캐릭터 네임은 5개. 그럼 캐릭터 네임에 5개의 캐릭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문자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age는 int 값을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라는 것은 10바이트를 차지했죠. 예, 그렇게 해서 10개의 캐릭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struct person이라는 것이고요. 자료형, 구조체의 자료형을 우리가 perso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p1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p1에다가 네임을 하는데 보시면 strcpy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rex라는 것을 는으로 해버리면 여기에 문자열, 리터럴 상수의 주소값만 가지고 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하나하나 복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사하는 역할로 strcpy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 p1.name에다가 복사 하나하나 요소, 문자 배열의 요소 하나하나 카피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들어올까요? rex가 여기 name에 들어오겠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rex라는 것은 ASCII 코드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114, 101, 120이라고 저장되고 문자 연료는 작은 따옴표 r 이렇게 캐릭터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소를 저장할 때 서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드레스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카피가 age 먼저 나이 카피 됐고요. 그리고 서울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값이 초기화가 됐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p1.name을 출력한다. 그럼 p1.name이라는 거 뭐예요? 얘는 시작 주소겠죠? 이 name이라는 거 문자 배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주소를 주면 %s는 문자 배열의 끝 표시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요. REX를 출력하겠죠? 예, 그럼 REX 출력한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p1.age 이 값, value 값 있죠? 여기에 value 값을 출력하겠죠? value 값을 출력했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출력하겠죠. 이렇게 하면
구조체의 변수가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구조체 변수 P1이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가 아니에요. 예, 배열마치 그 위치라고, 이거는 P1이라는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 자체는 주소라고 생각했죠? 그럼 P1, 이 구조체를 저장하고 있는 이 시작 주소가 P1에 저장되어 있는 그거고요.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변수 이름이죠? 퍼슨이란 자료형의 P1이라는 변수 이름이에요. 자료형 변수 이름. 그래서 보시면 P1은 이런 구조체가 저장되어 있다. 구조체 안에 멤버는 네임, 에이지, 어드레스가 있다. 그리고 네임 문자 배열이면 문자 배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때 여기 있는 자료형이 놓을 수 있는 위치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형 뭐 썼어요? 포인터나 이중 포인터나 아니면은 뭐 그게 구조체나 다 올 수 있겠죠? 여기 자료형에 올 수 있는 위치는 모든 지금까지 썼던 자료형들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조체 안에 구조체도 선언할 수 있겠죠. 그럼 구조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점으로 구조체 멤버에 접근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이름과 반지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서클로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세미콜론이 빠진 것 같네요. 네, 이런 구조체 자료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체 자료형에 C1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초기화를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X에는 1, Y에는 1, 그리고 더블에는 2.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원의 중심에는요, 퍼센트 어떻게 하면 이거 접근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으로 이렇게 멤버 접근하시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구조체와 메모리를 보는데요. 구조체 메모리, 실제로 구조체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보면요. 이거 어떻게 출력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캐릭터 이렇게 있을 때 캐릭터 1 그리고 인트 4, 1바이트, 4바이트, 1바이트죠, 이거는. 그래서 총 6바이트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캐릭터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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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가 될 것 같아서 총 6바이트가 될 것 같죠. 그럼 여기서 사이즈 오브 하면은 뭐가 출력될까요? 그럼 6 이렇게 출력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 12바이트, 8바이트라고 출력이 됐어요. 왜 이렇게 출력될까가 지금 구조체와 메모리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구조체에서 메모리에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본일 것 같은데 왜 얘는 구조체는 디폴트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은 거 어떻게 저장이 될까 생각해보면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멤버 중에 가장 큰 바이트인 인트가 4바이트고 1바이트고 1바이트일 때 4바이트를 기준으로 쪼개져서 생각해요. 그러면은 먼저 4바이트로 순서대로 넣어요. 그럼 이게 1바이트죠. 그럼 1바이트 넣고 이제 3바이트가 남았어요. 캐릭터 1바이트 넣은 다음에 3바이트 남았는데 이건 4바이트니까 못 들어오죠. 그럼 패딩 값으로 처리하고 다음 4바이트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 4바이트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4바이트에 들어가겠죠. 4바이트에 Y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바이트 꽉 찼으니까 다음 4바이트를 가져와요. 다음 4바이트 가져오고 얘는 G는 1바이트만 차지하겠죠. 1바이트만 차지해요. 그럼 여기 3바이트가 남겠죠. 여기 3바이트가 남겠죠. 총 그러면은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에서 12바이트가 되겠죠. 총 12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게 1바이트죠? 1바이트죠? 4바이트죠? 그럼 최고 많은 건 4바이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4바이트 단위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바이트 단위로 쪼갤 때 1바이트니까 1바이트, 얘 1바이트니까 1바이트, X, G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2바이트에는 4바이트가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남기고 1바이트, 1바이트, 그리고 2바이트는 패딩 값으로 되고요. 그리고 다음 4바이트에 Y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8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저장될까요? 실제로 속도를
계산을 계속 1, 1, 1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스트럭트를 할 때 그냥 4바이트 단위로 저장하는 게 속도면에서 실제로 운영체제가 처리할 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패딩 값을 넣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4, 4, 4 해가지고 XYZ가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우리가 XYZ 했을 때 이렇게 XGY 해가지고 패딩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메모리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엔 속도가 더 중요해요. 이 경우가 이게 디폴트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난 패딩이 없이 쓰고 싶어 하는 방법, 아까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코드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푸시 앤 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팩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요. 시스템에서 낭비되는 메모리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는 아까처럼 6바이트, 6바이트 우리가 생각한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코드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요. 여기 데이터 1이랑 데이터 2가 있고요. 아까랑 똑같이 XYG, 근데 여기는 저는 XYG로 그냥 해놨어요. XYG, XYG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메인으로 해서 각각으로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번 바이트도 사이즈도 한번 출력해 봤는데요. 추가로 얘네들의 주소 위치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바이트고요. 8바이트고요. 여기 보니까 X1은 어땠어요? 패킹 안 했을 때는 먼저 X1은 X 캐릭터 들어갔겠죠? 근데 3바이트밖에 여유 없으니까 4바이트 뒤라고 그랬죠? 이거 4바이트 뒤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바이트 찾으니까 G는 또 4바이트 뒤라고 했죠. 이거 주소 보니까 바로 나오죠. 그리고 X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X 보니까 캐릭터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바로 다음 위치 들어갈 수 있죠? D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4바이트, 2바이트 더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걸로 계산할 때 주소값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실행시켜 볼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D1의 X랑 D1의 X를 마이너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캐릭터랑 인트랑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캐릭터 단위가 1바이트니까 캐릭터 단위의 포인트로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그냥 강제적으로 캐스팅을 다 해서 Y에서 X 빼고 G에서 X에서 X를 뺀 기준으로 내가 0, 1, 몇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 4, 8 위치가 되고요. 0, 1, 4 위치가 주소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주소는 또 실행되니까 또 주소값이 바뀌었죠? 주소값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계산할 때 얘는 0, 1, 4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팩을 했을 경우 팩을 해서 푸시하고 팩을 해서 팝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출력될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런을 해보시면요. 이건 6바이트, 6바이트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015, 012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그냥 패킹된 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팩을 했을 때는 메모리를 중요시 여기는 거 팩을 안 하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했을 때는 속도가 중요할 경우 각각의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구조체가 메모리에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봤습니다. 구조체의 중첩 활용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형이 들어가는 이 위치에 뭐든 다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이 위치에 자료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타입 데프 했을 때 스트럭트 포인트 타입으로 그 타입 데프를 스트럭트 포인트라는 자료형을 포인트로 재정했고요. 그리고 멤버 변수로 XY를 넣었고요. 이 재정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센터를 만들었고 더블 만들었고요.
타입 def로 더 스트럭트 서클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서클을 C1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중괄호는 포인트겠죠. 포인트 자료형이고요. 이거는 더블 자료형이겠죠.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할 때 포인터 자료형은 C1. 센터죠. 센터. X가 되겠죠. X. C1. 센터. Y가 될 테고요. 이거는 C1. 여기 R이죠. 그러니까 C1. R이 되겠죠. 그래서 서클 안에 포인트라는 자료형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조체 배열을 볼 텐데요. 구조체 배열은 뭘까요? 우리 포인터 배열도 배열이라고 했죠? 구조체 배열도 배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체가 있다는 게 구조체 배열이겠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여러 개 생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이 자료형은 뭐라고요? 이 자료형이 포인트 2D 자료형이라는 거죠. 포인트 2D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쌓여 있겠죠. 포인트 2D 같은 경우는 8바이트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8바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접근할 때 여기에는 0번지, 이게 P0가 되겠죠. P0.x, P0.y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구조체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포인트 2D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체에 대한 거고요. 실제로 3개 들어가 있죠? 하나, 둘,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연속된 메모리에 배열이 저장되는데 그 자료형이 포인트 2D일 뿐이에요. 구조체 배열 선언 시 모든 멤버로 할 때는 0, 하시면 다 0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0, 0, 0, 0, 0, 0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포스 이거 코드업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룹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뭐 백준이라든지 온라인 저지 문제를 많이 풀수록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해결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구조체의 정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 점으로 비교하고 템프로 위치 바꾸고 나머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구조체 첫 번째를 했고요. 다음 구조체 이제 포인터와 더 복잡하게 구조체 연결되는 것도 지금까지 포인터 개념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구조체 개념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배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적용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